사랑은 나이도 국경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 다들 알고 있지. 근데 요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사랑을 떠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랑에 빠진 사건과 함께 우리 기억에 잊혀지고 있던 원조 교제 및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던 사건들로 조합해서 소개를 해볼까 해. 어쩌면 오늘은 분노 유발을 하게 만드는 사건들도 접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일단 한국보단 외국이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에서 골 때리는 사건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골 때리는 나이도 뛰어넘었던 사랑 이야기 탑3 정도 소개해볼게. 메리 케이 레츠너 사건. 1996년 미국 워싱턴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메리 케이 레츠너는 당시 34세의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녀의 학생인 12세의 소년과 불륜 관계를 맺게 돼. 이 관계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매우 논란이 많은 사건이었어. 처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게 돼. 메리 케이 레츠너는 아동 성범죄로 기소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지. 그녀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계속 주장했어. 메리 케이가 감옥에서 석방된 후 그녀와 그 소녀는 결혼하게 돼.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사회적 비난은 계속되었어. 결국 이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성과 권력 그리고 윤리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어. 그 다음은 다리우스 미드 사건. 2018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다리우스 미드는 당시 22세의 남성이었어. 그는 15세의 소녀와의 성적 관계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 다리우스는 소녀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시도했어. 이 과정에서 소녀는 그의 접근을 거부했지만 그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결국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다리우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어. 다리우스 미드는 법원에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어.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 이어서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지만 성관계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있다고 해. 근데 그런 법도 무시하고 사랑을 이끌어갔던 마지막 사례는 사이토 사건. 이 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야기로 주인공은 17세의 소녀와 30대 남성이야.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강한 감정을 느끼게 돼. 그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복잡한 감정과 상황이 얽히게 돼. 소녀는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그녀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 소녀의 부모는 딸이 성인 남성과 사귀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했고 이를 강하게 반대했지. 부모는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이 관계를 끊으려 했고 이로 인해 큰 갈등이 발생했어. 결국 소녀는 부모의 압박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은 갈등과 논란 속에서 지속될 수 없게 되었어. 이 사건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사랑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어. 이어서 한국도 미성년자와 사랑에 빠져 법도 무시하고 떠들썩하게 한 것은 무시 못해. 그중 가장 쇼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조합을 해보자면 한국의 소년법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첫 번째로 가져와 봤어. 소년법 논란 사건. 2012년 한 17세 소녀가 30대 남성과의 연애 경험을 공개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어. 소녀는 자신의 SNS에 남성과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올렸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 소녀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남성과의 관계를 강력히 반대했어. 소녀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성과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지. 이 사건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논의하게 만들었고 소년법 및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어졌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미성년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조했어. 그 다음 사건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연애 사건. 한 대학생이 고등학생과의 연애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사건이야. 이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부모와 주변의 반대에 부딪혔지.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유지했지만 고등학생의 부모가 이를 알게 되었고 강한 반대에 직면했어.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여러 차례의 갈등을 겪었고 결국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관계를 정리해야 했지. 이 사건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켰어. 일부는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권력의 불균형과 미성년자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어. SNS를 통한 연애 사건. 한 17세 소녀가 SNS를 통해 만난 30대 남성과의 사랑 이야기를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소녀의 부모가 이를 알게 되었지. 소녀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성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부모의 강한 반대와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어.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부모의 보호 의무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지. 그럼 나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관계를 했다면 범죄가 맞지만 관계를 안 했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어. 마치 지금 현 시점 이 말을 외치고 있는 누군가처럼 말이야. 일단 다른 나라도 똑같겠지만 우리나라도 법이 참 어려워.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지? 쉽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이렇게 저렇게 만남으로 이어가는 경우 어떤 이유든 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전과 또한 생길 수 있어.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 의제추행이라는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한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이 아닌 미성년자 의제추행이라는 점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을 거야. 그럼 서로가 입을 다물고 가족이 아는 상황이더라도 입을 다물고 모두가 입을 다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랑은 바르지 않은 걸 알면서 입을 다문 그 누구더라도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더라도 전부 다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한대. 오늘 내가 준비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쩌면 원조교제일 수도 있는 무겁고 법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야.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주제를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 같아?